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또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민주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김용권 시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먼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해 산재해 있는 역사 문화유적과 또는 전국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새로운 의미와 또 어떤 순간 정신들을 재해석하면서 한국의 최고의 서정시를 쓰려고 노력하는 시인 김용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인이신데 사실 시를 언제부터 쓰시게 됐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언제부터 좀 쓰셨나요? 시를 누구나 그렇겠지만 시는 어릴 때부터 다 써옵니다. 네.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없이 그렇게 했지만 어릴 때부터 썼는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하기 전에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그 이미지들을 사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글로 인화한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네요. 그러면 혹시 결혼 생활 이후부터 시를 쓴다고 하시는데 예. 좀 결혼 생활이 어떤 포인트가 된 건가요? 예,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고 또 어떤 그 서정적인 감성이 많이 풍부하다고 좀 할 수 있겠지만 시를 쓰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그런 게 있어서 집사람과의 이렇게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네. 집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화가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저는 글을 써서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것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죠. 너무 멋있어요. 예술인 부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멋있네요. 그러면은 영감을 받는 건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받을까요? 예, 지금 제가 영감을 받는 부분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오래전에 사진으로 인화했던 것들이 지금 그것을 시로 인화를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니면서 어떤 그 문화유적의 어떤 숨어 있는 의미 또는 그 뒤편에 들어있는 어떤 고뇌, 고통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죠. 네. 그게 글로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러면은 주로 이 문화 유적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으시나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속에 숨어 있는 순간 정신 또는 뒤에 속에 있는 아픔, 어떤 그 사람들과 공정관계에서 이때까지 있었던 어떤 그 소멸되어가는 어떤 모습들을 글로서 이제 표현해내는 거죠. 또 그 속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노동, 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유적을 보고 역사 전문가의 시선이 아니라 예. 또 다른 서정적인 시선을 그렇죠. 많이 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를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를 쓰면 시 속에 들어있는 어떤 아름다움, 네. 그다음에 그 아름다움 속에 또 파생된 어떤 그 희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서정에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시를 써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선생님의 생각이 담긴 시를 이 주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반응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요. 네. 시를 읽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는 천차만별입니다. 네. 어떤 자기의 고착된 생각으로 시를 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를 어렵다고 실제는 하죠. 네. 제 시도 읽어보면 어렵다고 실제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를 읽을 때 여러 번 읽어라. 처음은 그냥 읽고 두 번째는 이것도 시가 되네 하면서 읽고 네. 세 번째는 이래서 썼구나. 네 번째 읽으면 나도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를 읽으면 시가 쓸 때 어렵지 않겠죠.
네, 또 이렇게 한 번 언뜻 보면은 시는 어렵지만 여러 번 읽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을수록 이 선생님의 작품이 궁금해지는데 대표작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문화재 어떤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의미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 또는 노동의 어떤 이런 숭고함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주사 석등 아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흠은 법주사 상차자 석등을 보고 쓴 시입니다. 상차자 석등은 국보 제5호로서 어떤 그 형상이 부부가 한 집에 들면 묵은 것을 같이 이고 가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아픈 모습을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사자 석등은 어떤 한 집에 들면 같이 맞드는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저는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의 문학 생활에 있어서 좀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어떤 어릴 때부터 전통 서정, 그러니까 전통 서정인지 몰랐죠. 네. 그러니까 아름답고 이쁘고 이런 시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김영랑 시인을 많이 이렇게 시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모란이 피기까지 같은 이런 어떤 시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시가 아름답고 정말 좋다. 사람들의 이렇게 읽히는 어떤 시가 정말 이런 것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왔고 서정시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요 근래에서는 한국 최고의 서정이라는 나이는 저보다 작지만 신용목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에 보면 별이라는 시가 있는데 평론가들이 한국의 최고의 서정시로 별을 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별과 같은 시, 정말 어떤 그 별에 갈게 찔려서도 피가 나는 어떤 서정, 이게 정말 현대적 서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굉장히 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좋은데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서정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현대적인 서정의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또 앞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좀 목표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것과 맞닿아 있을까요? 네, 많죠. 뭐 글을 쓰다 보면 누구나 어떤 인류가 되고 싶고 좋은 시를 쓰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문화유적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시를 써냈지만 김에 관한 시, 김해의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시, 그다음에 정신문화를 사람들한테 후대에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시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한번 엮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좋은 사진, 정말 예술적인 사진을 가지고 김해 문화유적지라든지 어떤 노을에 찍히는 어떤 김해 역사를 가지고 새로운 시를 한번 써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또 앞으로 이렇게 김에 관련된 시를 써주신다고 하니 그것도 역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시 한 편으로 제 시만 아니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기를 망치는 어떤 일들로부터 헤어나려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삶이라면 더 과감하게 부딪혀서 깨어부수고 또 자기의 어떤 삶을, 개척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용권 시인과 함께 시간 가져봤습니다. 문화재와 또 시를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김해 지역을 애정하는 마음까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바라면서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